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이혼하고 혼자가 되었지만 이 사건은 제가 결혼 시절 겪은 실화이며 그때 그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시기니까 연도로는 201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순수하고 선한 모습의 이미지였고 과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새끼손가락 하나가 절단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할 거라 믿었고 둘이서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1주년을 앞두고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보, 내가 집에서 살림할 테니까 당신이 나가서 일하는 건 어때? 사실 내가 요즘 몸도 안 따라주고 컨디션이 영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래.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저도 처음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남편이 어디 아픈 건 아닐까 하는 걱정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쉬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고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몸이 아프다는 건 그냥 핑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속에 천불이 날 지경이었고 저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힘들 만큼 집안 사정도 좋지가 않았죠. 조금만 참으면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일을 그만둔 지 반년이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버렸고 그날 밤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죠. 오빠,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오빠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계속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냥 우리 이혼하자. 아이, 갑자기 왜 그래? 그 말 진심이야? 남편도 제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서둘러 일자리를 알아본다며 다음 날부터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쯤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 동창 중에 조금 여유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작은 사업을 해보기로 했는데 이게 사업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절대 손해는 안 볼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사업? 무슨 일인데? 거창한 사업은 아니고 그냥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이야. 아무튼 앞으로는 남편 노릇 좀 제대로 해볼게. 남편은 일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고 저도 그 부분이 미심쩍고 수상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것보다는 나을 듯 싶어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밤을 새우는 건 물론이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인 날도 덜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이해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 일이 있고 난 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제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던 날이었고 남편은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저는 차에서 내려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 갑자기 일이 생겼고 부득이하게 여행 일정이 무산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정말 어이없는 장면을 보고 말았죠. 그건 저희 남편이 어떤 여자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남편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여행 간 거 아니었어? 그리고 절대 오해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도 당혹스러웠는지 서둘러 그 여자를 돌려보냈고 저는 그제야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 그게 남성들 상대로 하는 일이거든. 일명 귀청소방이라고. 손님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귀청소도 해주는 뭐 그런 곳이야. 그리고 방금 본 아가씨는 면접 때문에 잠깐 들른 건데 이상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면접을 집에서 본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갔지만 남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이 일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살펴봤더니 진짜 귀를 청소해주는 곳이었고 좀 찜찜한 일이긴 했지만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이상 행동이 시작되었는데 한날은 남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생이라면서 한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쥔제라는 중국인이었는데 나이는 많아봤자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앳된 모습이었고 한두 달 정도 한국에 머무를 예정인데 숙소를 구할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신세를 지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내키진 않았지만 남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도 했고 쥔제라는 남자도 뭔가 측은하게 보이길래 당분간만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외출하거나 또는 출근할 때면 저도 밖으로 나가곤 했었는데 그 이유가 쥔제라는 남자는 방 안에서 뭘 하는지 하루 종일 전화통화만 하고 있고 제가 외출을 하지 않으면 그 남자와 한 집에서 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얼마간은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데 아무리 편의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쥔제 동생은 숙소를 알아보기는커녕 나갈 생각조차 없는 듯 보였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화를 내며 물었었죠.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동생이 그랬잖아. 숙소 구할 때까지만 지낸다고. 조금만 기다려줘.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남편은 계속해서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했고 불편한 동거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친정 부모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하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었죠. 그러자 남편은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날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박서방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2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너네 아버지랑 여행 다녀오라고 돈이랑 비행기 티켓까지 주고 갔어. 엄마한테 찾아갔다고? 난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비행기 티켓까지? 여행지가 어딘데? 중국 여행인데 도착하면 여행 가이드도 있고 박서방이 호텔까지 예약해놨대. 그냥 몸만 가면 된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통화를 끊었고 그날 밤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미로 저희 부모님께 여행을 제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부모님은 여행을 떠나셨고 저희 집에 얹혀 살고 있던 중국인 동생 쥔제도 갑자기 숙소를 구했다며 집을 나가버렸죠. 그때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짜여진 계획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제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은
하나둘씩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중국인 동생 쭌제가 집을 나간 시점부터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는데,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중국으로 여행을 떠난 저희 부모님마저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부모님 걱정에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경찰 신고까지 했었지만 부모님이 묵은 호텔 정보도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잠 한숨 못 자고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오전 형사 두 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경찰인데요. 박종민 씨 아내 되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남편은 과거 칠성파 소속으로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하고 판매하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고, 또 사람을 죽인 살해 전과까지 있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들은 말이 남편이 운영하던 귀청소방에서 유사 성행위가 일어났고 그곳에 방문했던 남성 중 2명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들을 수가 있었죠. 결국 경찰 조사 끝에 남편은 강원도에 위치한 인적드문 별장에서 검거되었고, 중국으로 넘어간 저희 부모님도 그제야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끔찍한 생활이었답니다. 부모님이 중국으로 넘어가자마자 한 남자가 여행 가이드인 척 접근을 했고 아무 의심 없이 그 남자를 따라갔더니 글쎄 그날부터 이유 없는 감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 겨우 견딜 만한 양의 음식을 제공해줬고, 연세도 있으신 마당에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청소를 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받았던 남성 2명은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는데, 이런 무서운 짓을 계획한 이유가 바로 제가 원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조직 탈퇴를 하면서 손가락 하나를 절단했던 거였고, 그 뒤로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는데, 저를 만나고 결혼을 하면서 그 다짐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예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귀청소방이란 간판을 세우고 그 안에서는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했었다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돈이 되질 않자 예전에 같이 일했던 중국인 업자를 통해 돈을 받고 사람을 넘기는 끔찍한 짓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약을 탄 음료수를 남자 손님들에게 권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약을 제조하면서 옆에서 남편을 도운 조력자가 바로 저희 집에 얹혀 살던 쭌제라는 동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확히 3개월 뒤 중국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모든 준비를 끝냈었는데, 혹여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겁만 조금 주려는 생각으로 중국으로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순진하고 착해 보였던 사람인데 뒤에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믿기가 힘들고, 그런 사람과 2년이나 같이 살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요즘은 귀청소방이란 게 사라지고 키스방 또는 안마방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호기심에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좀 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